수업 진행을 좀 할게요. 어차피 문제 많이 풀어줄 거니까 여기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오답 노트에 좀 쓰면 될 것 같아. 지금 풀어주는 문제도 오답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럼 되지. 자, 일단은 저기 8단원 이제 정적분 저번 시간에 수업 진행을 좀 했었는데 끝에까지 다 못해서 얘들아 혹시 그 본문 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나 뭐 이런 거는 좀 없나? 본문 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잠깐만 요거는 내가 조금 해주고 싶은데 요거 얘들아 저기 263쪽 좀 봐봐. 263쪽에 몇 개만 좀 잡아줄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있잖아. 요런 문제 요런 거 너네가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봐. 1-3번. 자, 일단은 본문에서 몇 개만 좀 집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연습 문제 질문들 이것저것 다 갔습니다. 연습 문제 질문까지 다 받으면은 오늘의 목표는 9단원 끝까지 나가는 게 오늘의 목표야. 알겠지? 근데 9단원은 개념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다 해줬어. 그 정적분의 개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유형 위주로 가면 되니까 개념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내가 왜 별표를 치라고 했냐면은 사실 너네가 이제 수토를 좀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 정도쯤은 공식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암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정말 많이 쓰는 공식이거든? 아주 대표적인 공식 중 하나야. 많이 쓰는 그런 공식이니까 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증명을 하라는 뜻이지. 그치? 자,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지금 하는 거를 그 오답 노트에다 정리를 좀 해주면 돼.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2차 함수라고 하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분을 친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보면은 알파랑 베타가 두 실근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인수 정리 같은 걸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은데 알파랑 베타가 이제 두 개의 실근이잖아. 실근이니까 요 2차 방정식은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갖습니다. 맞니? 그러니까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가져요. 그래서 요런 거 적분을 칠 때 그냥 적분을 치는 게 아니라 모양을 좀 이렇게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적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가 막 어려워서 푼다라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요 공식이 되게 중요한 공식이라서 요런 거를 좀 연습을 좀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공식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공식이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꾸 좀 구별을 해줘. 이게 어려워서 하는 것도 있고 중요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놓고요. 나중에 수투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요 정도쯤은 사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 공식쯤 워낙에 많이 쓰는 거라서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이 모양 따라서 적분을 쳐주면 돼. 알파랑 베타랑 어차피 상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적분을 쳐주면 돼요. 그럼 눈에 들어오겠지만 공통인수를 갖는데 지금 베타 빼기 알파가 다 공통인수거든? 그치?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공통인수니까 베타 빼기 알파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공통인수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분모가 막 들어가잖아. 요런 게 좀 거슬리니까 6분의 1을 밖으로 또 빼주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6분의 1을 밖으로 빼자. 그럼 여기는 이제 6분의 1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2배가 되겠지. 그치? 2배가 되면서 여기를 이제 2a 정도라고 해석을 해주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6분의 1이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대로 들어가고 베타 빼기 알파가 빠졌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하나 더 있겠지. 그치? 여기 합차니까. 이런 거 눈에 들어오니? 여기 합차니까 하나가 더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6분의 1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6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해서 요거 모양을 정리를 좀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 지금 설명은 다 따라오고 있어? 여기까지? 6분의 1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눈에 거슬리니까 이렇게 밀어주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전개를 해야겠는데? 딱히 좋은 방법이 안 떠오르네. 전개를 좀 합시다.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a 알파 베타에 2a 알파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6 알파 베타에 더하기 6 알파 베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자꾸 한번 해봐야 돼. 이런 거 이제 약분을 좀 해주고. 이게 정리가 되나? 복잡하다 얘들아. 복잡하지, 그치? 그냥 지금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다. 여기다가 좀 다시 옮겨줄게. 좀 복잡해서. 여기까지는 필기가 된 거지, 그치? 여기다 좀 옮겨줄게. 잠깐만. 천천히 갑시다. 응? 왼쪽 아래 응. A가 전체 표정이 한 잠시만. 그 기본 A가 계속 빠졌어. 아하, 미치겠네. 잠시만요. 야, 수정하는 거 조금만 도와줄래? 그러면 A가 그러면은 A만 이 바깥쪽에 A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미안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조금만 수정을 좀 해보자. 잠깐만. 이런 실수를 하더니. 잠깐만. A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맞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좀 이제 수정을 한번 좀 해봅시다. 그러면 6분의 A를 밖으로 뺄게요. 자, 천천히. 자, 수정을 해서 그럼 다시 한번 좀 써볼까? 2 베타 제곱부터 해가지고 A를 빼니까 좀 간단하게 되네. A를 빼니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상황이 맞죠? A를 빼니까 뭔가 좀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완전 제곱이 안 되지? 자꾸 꼬이네. 첫 번째 문제부터 이래. 6분의 1 빼주면 2 붙이고 3 붙이고 6 붙이고. 혹시 계산해서 어디 틀린 데 있니? 이게 안 맞지 않아? 세제곱이 안 나오잖아. 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 풀만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근데 뭔가 좀 살짝 안 맞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뭔가 실수했나 지금? 왜 1번부터 이러냐? 답답하네. 혹시 뭐 계산 미스난 데 있니? 안 맞는데? (6분의 1을) 빼주면 이런 데다 이제 6배를 해줘야 되니까 맞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그것도 안 맞는데.
얘들아 미안한데 이거 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쌤 저거 어디요? b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아니라 b의 세제곱 베타 세제곱 빼기 그러네. 그러네. 미안해. 여기 다시 좀 풀어볼게요. 너무 많이 꼬였다. 다시 할게요 그냥. 미안. 네, 다시 합시다. 그냥 깨끗하게 다시 하자. 시작부터 이래. 계산이 막 꼬이네. 한 번 다시 할게요 그냥. 깨끗하게 다시 합시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냥. 알파 베타가 더 실근이니까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인정을 하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져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야, a를 처음부터 밖으로 빼자고. 그럼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오고 a를 밖으로 빼니까 깨끗하게 다시 하자 그냥.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알파 베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계산이 한번 꼬이니까 그냥 걷잡을 수가 없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폼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결국에는. 6분의 1을 밖으로 빼고요. 베타 빼기 알파도 밖으로 뺍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6분의 1을 밖으로 빼니까는 오히려 6배를 해주고, 베타 빼기 알파를 밖으로 빼니까 이런 느낌으로 6배를 해주고, 베타 빼기 알파를 밖으로 빼니까 베타 더하기 알파 6배를 해주고, 1번부터 꼬였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실판에 싹 다 정리를 좀 해놓을게. 계산 다 하고 있나?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고요. 됐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결과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A 하나 붙이고 됐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나중에 가면 그냥 결과 자체를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다 별표 하나 좀 쳐놓고 결과를 외워야 되니까. 다 따라왔니? 첫 번에 계산이 좀 꼬여가지고 됐죠? 요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필기 노트에다 정리를 좀 하자고. 본문에서는 혹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없나 혹시? 뭐 그 개념 넓히기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잖아. 세 번째 문제들. 그런 데서는 뭐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없어? 혹시라도? 전에 웬만한 거는 그 교환에다 있던 거라서 딱히 없니? 그럼 넘어간다. 자, 연습 문제로 좀 넘어가자 얘들아. 연습 문제가 20개가 있는데 일단은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먼저 질문을 좀 받아줄게. 잠깐만. 9번 또. 자,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이요. 2번은 좀 내가 해줄게. 2번 가우스 기호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해주면 되겠다. 얘들아, 거기 기본 다지기에서 먼저 좀 물어봐봐. 1번부터 10번까지. 다른 거 질문 없어? 2번, 9번 말고 질문 없니?
10번 10번? 또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다른 문제 질문 없나요? 없으면 넘어간다. 딴데 뭐 없어? 없어요.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질문이요. 다 불러봐. 11부터 20번까지. 11번 11번 또 13, 14, 15 잠깐만 13, 14, 15 또 20 20번 또 17, 17번, 19번 또 다 불러 그냥 16번 16번 또 다른 거 없어? 12번 12번 또 없어요? 이거만 하면 돼? 그럼 이거 하고 그 다음 갑시다. 알겠죠? 자 2번을 먼저 갈게요. 자 거기 272쪽에 2번 한번 다시 보자. 자 7번에도 있습니다. 문제. 현태 여기 좀 지워도 돼? 어디까지 썼어? 그 마지막 마지막만? 하나만 오케이. 있거든요. 오케이. 이제 다 지워도 돼요. 오케이, 땡큐.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자. 요거는 이제 가우스 기호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조금 독특하지 않나? 가우스 기호가 있어서 이런 거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가우스 기호 정도야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하나씩 한번 가보면은 그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억을 보면은 가우스가 있잖아.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x가 1일 때는 가우스 1이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우스를 씌우는 거잖아. 그렇잖아. 하나씩 보면 용준아 이거 가우스 값이 얼마로 나올까? 얼마로 될 것 같아요 가우스 값이? 그치 1이지. 그래서 이제 준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부터 1까지 1을 적분하는 거지. 그치? 요거는 애들 혹시 이거 해석되니? 요게 무슨 뜻이니? 요거 해석해봐. 요 기호의 뜻이 뭐야? 기호를 해석해봐. 이거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응. 2분의 1부터 1까지 가로의 길이가 2분의 1이고 세로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머릿속에서 그런 거 그림이 좀 그려지네. 근데 그거 어려운 건 아닌데 가로가 2분의 1이잖아. 세로가 그냥 한 칸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직사각형의 넓이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조차도 사실은 적분이라는 얘기야. 결국에. 아무튼 그래서 2분의 1이죠. 계산해보면 실제로 서로 같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석하는 걸 자꾸 연습을 시키고 싶은 거지. 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적분 기호랑 시그마랑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K에다가 1부터 한번 좀 넣어볼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2분의 1 x제곱인데 0부터 1이고 1부터 2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맞나? 이런 거 계산 다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2분의 1을 밖으로 빼주고요.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써주면 이게 소거되는 게 눈에 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치? 근데 이제 한 칸 건너뛰어서 소거가 되니까는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건너뛰어서 소거가 되는 게.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그러니까 이대로 놓고 풀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바꿔준다.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위에 줄에서 바로 풀 수는 있는데 이런 거 풀다가 살짝 잘못하면 그냥 픽살이 나거든. 이런 거 풀다가. 그래서 좀 더 안전빵으로 풀고 싶으면은 요거 더하기 빼기 순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래서 살짝 바꿔주면은 되게 좋아. 이게 안전빵이야. 이렇게 가면. 그럼 이제 아무래도 위에보다는 밑에가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지. 그치? 그럼 여기 당연히 이제 풀만 하면서 날아가고 맨 처음 항이랑 맨 마지막 항만 남는단 말이지.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자, 디귿도 좀 볼게요. 디귿. 그냥 네. 거기는 뭐라고? 2번만 찍고. 오케이. 여긴 안 지울게. 오케이. 안 지워. 오케이. 자, 디귿 갑니다. 걱정하지 마, 안 지워. 얘들아,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게 범위가 k-1부터 이제 k까지잖아. 그러면 이게 가우스 x를 씌우면은 k-1이 될 수도 있고 이게 k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범위가 조금 애매한데 요렇게 한번 좀 해볼게. 여기를 k로 이렇게 살짝 바꿔봐. 자, 이렇게 k로 바꿉니다. 그럼 k로 바꾸면 가우스 x를 씌웠을 때 여기가 k-1이잖아. 맞지?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 적분을 좀 잘 보면은, 자, 이렇게 좀 보여줄게요. 자, 얘는, 자, 좀 천천히 갑시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 가로가 k-1부터 k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가로가. 근데 x가 k일 때는 어차피 그 선의 넓이니까 사실 그냥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여줄게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k-1부터 k까지 적분을 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이 계단함수를 갖다가 적분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k-1부터 k까지인데 지금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지금 k-1이고 여기 한 점에서만 k인 거거든, 지금 상황은. 설명이 이해가 되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결국에 정적분이라는 게. 근데 여기 한 점에서만 k라고 해도 이 정적분 값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설명 확실히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한 점에서 k인 거는 맞는데 한 점에서 k인 거랑 적분 치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한 칸이잖아. 한 칸이고 여기 높이를 k 빼기 1이라고 두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게 결국에는 넓이니까 이런 식으로 두는 거지. 그러면 이 정적분 값은 결국에 k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애들 상태가 안 좋냐?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시그마가 붙어 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빼기 1 요런 식으로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럼 요건 이제 일종의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2분의 초항이 0이지. 초항 더하기 마랑 곱하기 항의 개수가 n개죠? 뭐 이렇게 바꿔줄 수 적당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디귿은 결국에 맞습니다. 설명 괜찮니?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그냥 다 따라간다? 됐지?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계속 이제 하나씩 한번 좀 넘어가 볼게. 앞에 그 9번도 한번 좀 가보자. 9번. 자, 8-9번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8-9번. 자기가 맞았어도 한번 읽어봐봐. 이거 처음에는 막 그래프를 어떻게 막 그려보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래프 그리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그냥 계산으로 풀게요. 이거 문제. 생각보다 그래프가 잘 안 돼서. 그냥 나 여기 지워도 되니? 자, 한번 해보면은 얘들아, 일단은 계속 오답부터 쓰자. f를 이제 x 세제곱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gx를 놓고 보면은 이제 x랑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x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고요. y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얘가 gx가 원점을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원점을 지나가니까. b는 a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gx를 아예
요렇게 설정을 해도 괜찮아. 요런 거는 조금 이해가 되나? 요거? 그럼 별거 아니야. 그냥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 평행 이동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평행 이동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맞춰달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되지 않나? 0부터 3a 그대로 주고요. gx니까 자, 그냥 그대로 줍니다. 그대로 dx 빼기 0부터 2a에 f가 지금 x 세제곱이거든.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30. 쌤 저거 앞에 거 A부터 3이. 응? 저 분할 때. 응. 아, 눈이 안 좋은가 봐. 이게 0으로 보였어. A부터 3A죠. 땡큐.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설명 따라갔지? 땡큐 이런 거 얘기해줘야 된다. 내가 잘못 볼 때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얘들아, 요거 전에 그때 이제 정적분 설명할 때 했었는데 요거 치환적분이다 얘들아. 사실은 x-a를 t라고 새롭게 치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치환적분이에요. 어쨌든 요거 전체를 하나의 이제 문자로 보고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면 요렇게 써주는 거 기억나지? 요런 식으로 x 세제곱 a 세제곱 x 요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됐지?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방정식이야 얘들아. 별거 없어요. 3a 그대로 넣어주면 돼. 2a의 4제곱이니까 16a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더하기 3a 4제곱 이런 식으로. a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 넣으면 0이고 여기 넣으면은 a 4제곱이네. 자, 이렇게 됐네.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된다고. 16에 여기서부터 너네 할 수 있잖아. 충분히 방정식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런 거 깔끔하게 날아가고. 그럼 결론이 뭐야? 토탈 결론이 이렇게 나오나? 끝났네. 이런 식으로 할만하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계속 가봅시다. 자, 여기 지워도 되니? 왼쪽은 좀 지울게요. 10번 문제 한번 읽어봐.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 F는 이제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고. 일단은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이 0부터 6까지 적분을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 조건에 보면은 0부터 3이랑 3부터 6까지 각각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한단 말이지.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니까 F가 이런 범위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 F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조건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일단은 F3은 0이잖아. F3은 0이니까 여기다 이제 점을 하나 찍어줄게. F3은 0이니까 그 다음에 F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얘가 증가함수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F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그치? F3은 0이면서 증가함수니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가 이제 편의상 6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음수가 붙고 여기는 양수가 붙겠지. 뭐 그런 거야. 상황이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상황이 좀 쉬워지지. 현재 지금 따라오고 있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0부터 3까지 이제 절대값을 적분을 치는 거잖아.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0부터 3에서는 지금 음수란 얘기지.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절대값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0부터 3까지 적분을 쳐주면 당연히 이제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럼 3부터 6은 3부터 6은 어차피 양수예요. 어차피 양수니까 3부터 6은 양수니까는 이제 절대값이 이제 그대로 나가서 15. 그러니까 다 푼 거 아니야? 그렇잖아. 문제에서는 0부터 6까지 적분을 치는 건데 3부터 6이랑 0부터 3이 있으니까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고.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냥 무난하게 따라갈 만해?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아 괜히 오늘 아까 첫 번째 문제부터 계산 꼬여가지고 됐지? 별것도 아니었는데 따라갔죠? 여기까지. 자, 아 이거 문제 좀 어렵더라. 11번, 야 이거 어땠어? 11번 문제? 문제 좀 어렵지 않았어? 괜찮았니? 문제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11번. 천천히 한번 좀 풀어보자 얘들아. 아마 시간 관계상 요거 한 문제 정도 풀면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 것 같은데 일단은 1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한번 좀 읽어봐봐. 11번 문제가 어려우니까 천천히 진행을 할까? 천천히 진행을 할게. 그냥 여기 왼쪽 지워도 돼? 왼쪽 괜찮지? 야, 글씨가 큰 편이라서 너네도 알겠지만 이 정도 칠판에서는 거의 한 문제 풀면 끝이야. 글씨가 워낙에 좀 판서가 크잖아. 그래가지고 S당초에 칠판 자체도 작은 편이고 학교 칠판은 이거 한 2배는 되지 않냐? 2배 안 되냐? 학교 칠판? 네. 2배는 되지. 그래, 2배 안 되나? 칠판이 좀 큰 게 좋은데 칠판이 작은 게 문제야. 대학교 정도 가면은 어떤 칠판이 있냐면 이런 칠판이 한 6개 정도 있어. 그러니까 칠판을 이렇게 위에 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잡아 당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달리는 거야. 옆으로 쫙 해가지고. 커다란 칠판들도 있어. 아무튼 11번 천천히 봅시다. 이제 좀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해석이 안 되지 않나? 솔직히 이거 자체가 해석이 안 될 텐데. 가보자. 얘들아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원점이 지나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x, y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소한 둘 다 플러스인 건 맞지? 그럼 여기도 이제 플러스잖아. 그럼 fy도 플러스고 fx도 플러스지. 그치? 그래서 0부터 1에서 fx에다가 양수를 주자고. 아이고 우리 시우는 눈이 감길랑 말랑. 여기다 양수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이제 풀풀이니까. 요거 좀 이해가 돼? 네, 여기가 플러스잖아. fy도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여기가 전체 양수니까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자. 저기 조건 나가 사실 조금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얘들아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요거 생긴 거를 조금 바꿔줄게요. 생긴 거를 이렇게 한번 가볼까? 야, 양변을 x 곱하기 y로 한번 나눠주자. 양변을. 근데 x 곱하기 y가 당연히 이제 양수잖아. 양수니까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부등호 반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나눈다고 하더라도.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봐. 요거까지 해석할 수 있겠어? 요런 거 좀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얘들아 이게 뭐 같아? 원점이랑 y, fy를 연결한 그 기울기지. 얘도 원점이랑 x, fx를 연결한 그런 기울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가지.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난다고. f0은 0이니까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면서도 양수지. 그치? 0부터 1에서는 이게 양수잖아. 그럼 그래프가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지.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니까 야 이건 당연히 F고요. 얘는 당연히 F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 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점은 지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맞춰보는 거야. 그러니까 X랑 Y가 0부터 1 사이에 끼잖아. 그럼 편의상 이런 데를 이제 X, Y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거 좀 이해가 되니? X, Y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던 게 그 기울기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점을 한번 찍어보자 이거지. 기울기로 아이고 쉬우다 정신 차려. 좀만 참아. 이거 한 문제만 하고 쉬자. 한 문제만 하고.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기울기인데 자, 봐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좀만 참아. 한 문제만 하고 쉬자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두 가지 상황에서 지금 이쪽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되거든, 얘들아. 그럼 예를 들어서 편의상 여기를 A, B라고 잡을게, 편의상.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는 이제 OA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잠깐만, 이거 OB구나. 얘가 OA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OA가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되는 거지.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된다고. 그럼 둘 중에 뭐가 맞겠니? OA의 기울기가 더 급해야 되니까 당연히 왼쪽이 맞겠지. 설명 이해가 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괜찮냐? 그냥 헷갈리는 거 좀 괜찮아? 얘기해. 괜찮아? 이거? 이해가 됐어? OA 쪽이 기울기가 더 급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이건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니까 지울게. 지우고. 어쨌든 요거를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자. 한 문제만 하고 쉬자고요. 좀 크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봐봐. 확대를 좀 해볼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로 볼록이라는 것까지는 인식이 된 거지. 왜 이렇게 쉬냐. 자, 대충.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영보다 작을 때는 관심이 없고요. 0보다 작을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 X Y 이렇게 좀 잡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이쪽에 기울기가 있고 이쪽에 기울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지만 아이고 미안 이렇게 생겨야지만 지금 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겨야지만 지금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A, B, C를 조금 비교를 해볼게. A는 F'0잖아. 그럼 F'0라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원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지. 그치? F'0라는 게. 이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이제 계속 커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집니다. 아유, 그림 너무 크게 그렸어. 아하이. 그림, 망했어. 그림 너무 크게 그렸어. 네, 이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F'0가 지금 A인데, 사실 A는 요 커다란 삼각형 넓이의 2배가 되지 않겠냐? 맞지? 그림 너무 크게 그렸구나. 다시 말할게요. 좀 어려운데. 이게 F'0잖아. 다시 말할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나올 것 같아? 여기가 지금 한 칸이지. 여기가 1이고 이 높이가 지금 F'0잖아. 그럼 이 삼각형 넓이의 2배가 나오지 않아? 맞아? 그러면은 편의상 이렇게 한번 가볼까? 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P점 이렇게 둘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선의 발이니까 H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게. A는 삼각형 OPH의 더블이다. A는 설명이 이해가 되나? OPH의 더블이에요. 맞지?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편의상 여기를 Q점이라고 하자. PQ 이렇게 잡자. 자, F1은요. 자, F1은 사실 요 점의 좌표가 이제 F1이지. 그치? 지금 다 넓이 쪽으로 해석을 할 거야, 얘들아. 저 함수값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넓이로 해석할 건데 요 점이 지금 F1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F1이잖아. 그래서 요 넓이를 잰 다음에 그러니까 OQH 5QH의 2배 정도라고 잡으면 되지 않겠냐? B는? OQHW입니다. OQHW 맞죠? OQHW.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이제 그 곡선 넓이의 2배잖아. 그러니까 C라는 게 사실 이 파란색 넓이의 2배를 말하는 거지. 설명 이해가 되니? 파란색 넓이의 2배? 자, 생각해봐. 그러면은 어차피 2배인 거는 다 마찬가지지. 2배씩 뻥튀기가 되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이 2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대소관계니까 그냥 이 삼각형 넓이 2개랑 이 적분 넓이만 생각을 해주면 돼. 어차피 2배인 건 다 마찬가지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지금 너네가 눈으로 봤을 때도 가장 작은 넓이는 OQH지. OQH. 설명 이해가 되냐? 검은색 넓이가 가장 작지 않아? OQH? 그러니까 여기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잖아. 그럼 OQH의 넓이가 가장 작으니까 B가 가장 작은 거야. 설명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 넓이죠. 여기 곡선으로 이루어진 요 적분 넓이. 적분 넓이인데 적분 넓이가 여기 보면은 C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C라고 이렇게 해주고. 어차피 2배는 다 마찬가지라고. 2배는 마찬가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이 커다란 삼각형. 얘가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크지. 얘가 압도적으로 커요. 근데 요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가 아까 전에 A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2배는 무시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이런 거 끌어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보고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솔직히. 이거를 보고 이거를 생각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프가 왜 위로 볼록인지도 이해가 돼? 아까 설명했던 거? 여기 기울기를 서로 비교하면 된다.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 쉴 땐 쉬자. 야, 그 오답 노트에 지금 몇 문제 정도 됐냐? 더 이따가 얻어야 되나? 오답 노트를? 몇 문제 정도 됐냐 지금? 대충 9문제? 8개? 몇 개 정도 됐어? 9개인데 문제를 무슨 데는 그래? 현태는 몇 개나 됐어? 대충? 7문제 그래? 오케이. 아니야, 저 쉬세요. 예, 쉬세요. 쉬세요. 쉬어. 쉴 때는 쉬자.
자. DT 남았다. 선택. DT는 다들 영어입니다. 이렇게 쉬워. 그냥. 얘들아, 오답노트에다가 연결해서 좀 더 몇 개 더 풀어보자. (11번까지) 된 거죠, 저거. 13번. 자, 13번이요. 다음 주 정도면 세팅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13번. 또 물어볼까? 이게 무슨 뜻이니? 조우함수죠? Y축 대칭이지. 요거는 조금 느낌이 안 올 수 있어. 이거 뭐 같아? 요거? 결론부터 말하면 주기함수인데 사실 요거만 보고는 주기함수가 안 돼요. 요거는 주기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봤을 때는 주기함수가 안 돼. 근데 요거랑 요거를 섞으면 주기함수가 되거든? 근데 요거만 봤을 때 주기함수라고 하면 틀린 거야.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대칭축을 말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함수도 우함수인데 요거는 이제 축을 말하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X에다가 0 정도 넣어보면은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요거는 마치 2차 함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2차 함수처럼, 그런 것처럼 x = 1이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요거 x 자리에다가 1 빼기 x를 한번 넣어보자. x 자리에 1 빼기 x를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자, x 자리에 1 빼기 x를 넣으면 요렇게 나오지 않아? 그럼 이제 자세히 봐봐. 얘랑 얘가 같은 거잖아.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플러스 x고 마이너스 x인데 두 개가 항상 같다라는 거는 x = 1이 대칭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그쵸?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정보가 먼저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우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칭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이 좀 다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좀 엮을 수가 있는데 자, 요렇게 한번 좀 엮어볼게요. 자, 요렇게 엮어볼게요. 요거 지금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잖아. 같은 건데 좀 엮어보자. 얘가 지금 우함수잖아. 우함수니까 이렇게 갈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잖아. 다시 한번 써보면은 그래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시우가 말하는 것처럼 주기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알 수가 있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뭐 주기함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대칭축도 알 수가 있고요. 우함수인 것도 알 수 있고. 그치? 그래서 주기함수에다가 우함수에다가 x = 1 대칭.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알 수가 있다. 설명 다들 따라왔나? 적분은 아직 하지도 않았고 그냥 문제 조건만 가지고 이렇게 갖고 논 거야 지금. 설명 좀 이해가 돼? 이렇게 세 가지 다 이해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자. 0부터 1까지 적분이 나와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x제곱 적분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니지. 적분하는 거 그냥 너네 계산하면 되는 거고. 지금 x제곱 적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알아서 하자. x제곱은 뭐 알아서 하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요 놈이거든. 정확히 말하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문제인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얘들아, 여기가 지금 주기함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기가 2주기거든. 2주기.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0부터 2까지의 적분으로 바꿔줘. 일단은 0부터 2까지로 바꿔준 다음에 똑같은 게 3번 반복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설명 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주기함수니까 2주기함수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 곱하기 3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기함수니까 2를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으로 바꿔도 괜찮지. 설명 좀 따라왔니?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주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아씨 컬러. 근데 지금 또 보면은 얘들아, 우함수라는 특징이 있잖아. 우함수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사실 얘랑 얘랑 어떨 것 같아? 똑같지 않겠냐? 우함수니까. 그러니까 0부터 1이나 마이너스 1부터 0이나 이 f값은 항상 같을 거 아니야, 서로. 그렇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 이해돼? 그럼 요거 두 개가 지금 서로 같다라는 거거든. 그럼 최종 결론이 뭐로 나오겠어? 0부터 1까지 적분을 치는데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똑같은 적분값이 6개가 있겠네. 어때? 깔끔하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다들 따라왔나? 됐어요? 여기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됐고 14번 가자. 자, 하나씩 한번 계속 가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풀고 오답 노트를 걷는 걸로 할게요. 알겠지? 요 정도 문제는 충분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답 노트를 좀 걷는 걸로 하자. 가려서 안 보여. 멀었어. 잠깐만. 아이씨. 됐다. 너부터 이해했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조건 두 개 주어져 있고 이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지. 이 앞에가 붙은 채로 적분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개를 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개를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0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K가 어차피 그냥 상수잖아. 상수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괜찮나? 이런 거? 그다음에 K가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상수니까 K 저거 밖으로 빼버리고 자, 얘들아 이제 좀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는요, 정적분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치는 거잖아. 그러면 F가 뭔지도 모르고 뭐 X제곱으로 이제 곱하는데, 그러니까 X제곱 곱하기 F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0부터 2까지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일종의 얘는 변수일까 상수일까? 그럼 편하게 한번 생각해봐. 변수겠니 상수겠니? 상수지. 그러니까 변하는 숫자가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딱 고정되어 있는 숫자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최소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얘는 지금 변하는 값이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의도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게 최소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 최소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변수가 아니라 일종의 상수잖아. 상수.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최소 값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 최소 값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돼. 의도가 뭔지 알겠어? 이거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끌어오면 되지 않나? 잠깐만. 이거 나한테 왜 잘못 썼어? 이거 0부터 2구나? 0부터 2까지 적분 치면 1이지. 당연히 얘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잠깐만. 그럼 뭐 잘못했니? 잠시만. 나 왜 이래? 여기 x가 있었구나. x 곱하기 f구나. 소리. 여기 4가 되는 거죠. x를 잘못 봤습니다. x 곱하기 f니까 4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야?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써보면 준식이라고 쓸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써볼게. k제곱 마이너스 8k 그 다음 나도 몰라. 이건 나도 뭔지 몰라요. 알파라고 하자. 뭔지 모르니까. 아무튼 얘는 지금 2차 함수잖아. 그럼 이 2차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완전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아주 쉬워. 어려울 게 없습니다. k 빼기 4이죠.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된다고. 그럼 최소로 만들어주는 k는 당연히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변수고요. k는 변수고요. 얘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변수랑 상수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가 뭔지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이 이게 변수인지 상수인지 변하는 값이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값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오케이? 풀이 과정은 상당히 쉽죠? 넘어간다. 넘어가도 되겠지? 넘어갈게요. 우리 넘어갈 때 뭐가 있지 말고 문제를 계속 읽어봐봐. 요거 14번 다음에는 당연히 15번을 풀 거잖아. 그럼 14번이 끝났으면 15번 문제를 읽고 있어야지. 그냥 나 왼쪽 지워도 돼? 왼쪽 안 돼? 문제 한번 읽어봐. 좀 이따 지울게. 저거 저 칠판에서는 문제 갈 때까지는 오답 노트에다 좀 계속 쓰는 걸로 할게. 음. 15번. 야, 얘는 커다란 뜻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계산으로 다 우겨 넣으면 되거든.
임의의 1차 함수라고 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죠.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은 얘를 갖다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갖다가 막 들어가면은 사실 끝났어.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끝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거든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0부터 1까지 x제곱 f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를 붙여주고 0부터 1까지 f 적분을 쳐주고 q를 붙여주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P 붙여주고 Q 붙여주고. 어우 실수.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푼 거 같은데? 그냥 전기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뭐. 별거 없어요. 이게 끝이야. 별거 없어. 4분의 A에다가 3분의 B 이렇게 들어가고 2분의 A에 더하기 B 더하기 Q에 3분의 A 더하기 2분의 B. 근데 얘들아 문제를 읽어보면 임의의 1차 함수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러면 A랑 B가 사실 뭐가 될지 모르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거는 A랑 B에 대한 뭐로 볼 수 있겠니? 일종의 항등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A랑 B에 대한 항등식으로 볼 수 있지. 그럼 더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A랑 B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자 A가 있는 쪽으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랑 B에 대한 항등식으로 본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A랑 B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A 앞에 4분의 1이 붙어있지.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얼마를 주는 게 맞겠냐? 그래. 뭐 어렵게 생각해.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주는 게 맞겠어? 그래. 두 개 연립하면 돼요. 야 설명할 때 혹시라도 똑같은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알겠지? 조금이라도 조금 애매하다 그건 편하게 얘기하면 돼. 어차피 지금 내용밖에 안 돼서 지분이 무려 25%거든 얘들아. 한 사람당의 지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 명이라도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편하게. 요구사항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알겠지? 너네는 지금 발언권이 상당히 세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만장일치제로 가지고 넘어가도 되니? 속도가 좀 빠른가? 좀 더 필기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 여기 알아서 정리하시고요. 필기할 시간을 좀 더 줄 테니까 정리가 다 된 친구들은 20번 문제를 읽어보자. 20번 난이도가 꽤 있어요. 수능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난이도가 꽤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문제 좀. 얘들아 그리고 그 일품 말이야 오답 점검이 진짜 하나도 안 돼 있던데 일품은. 목요일날 올 때 일품 교재 갖고 와. 슬슬 얘들아 지금 이제 슬슬 교재를 끝내야 돼. 너네도 보면 알겠지만 거의 끝나가지 않니? 오늘 벌써 9단원 나갈 거잖아. 바이블도 이제 슬슬 거의 끝나가. 한 목요일 정도면 거의 끝낼 수 있어.
연습 문제는 또 풀어야겠지만 일품도 지금 거의 끝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슬슬 교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나도 또 점검을 해야 되니까 목요일날 일품 좀 갖고 오고 점검표 삼각함수는 안 해도 돼. 수열만 좀 해줘. 수열만. 알겠지? 삼각함수는 어차피 예전에 다 하지 않았냐? 그 체크 다 했었지 예전에. 그 종이에다가 했었지. 수열만 하면 될 것 같아. 목요일날 올 때까지 9단원까지 깔끔하게 풀어오면 된다. 느낌 알겠죠? 그럼 목요일날 9단원 진행하고 한 틀? 다음 주도 해야 되는구나. 목요일날 9단원을 진행하고 10단원 본문 진행하고 다음 주에 한 문 정도 더 해야겠다. 그러네. 10단원도 풀어줘야 되고 일품도 아마 하루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거기 뒤에 막 또 그런 거 있잖아. 막 수능 문제 또 뭐냐 뭐 단원 마무리 뭐 최상급 문제 막 이런 거 있거든. 다음 주까지는 해야겠네. 사이즈가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20번 가요. 얘들아 절대값이 있잖아. fx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이 있어서. 자 일단은 이렇게 가자.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일단은 f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볼게. 요거 혹시 푼 사람 있니? 4명 중에 현태 풀었어? 시켜볼까? 앞에 나와서 푸는 거 자꾸 연습하면 너네 나중에 도움 많이 될 거다. 자, 몇 개만 한번 좀 함수값을 한번 구해볼까? f-1이 얼마죠? f1은 얼마지? 영 아니? 이제 도셈 빼셈 한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생각하고. 일단은 fx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자. 자, fx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데 F0가 마이너스 1이지. 점을 좀 몇 개 찍어볼까?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극대가 나오고요. 1, 그래프지. 얘들아 미안한데 이거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오른쪽에다가 크게 좀 다시 그려볼게. 그래프 여기 좀 잘 안 나올 것 같아. 여기 좀 다시 그릴게요. 그래프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그린다. 천천히 갑시다. 자, 마이너스 1,1을 지나가고요. 1,3을 지나가니까 좀 크게 그릴게. 여기다 이렇게 점 하나 찍어주시고 0,-1을 지나니까 여기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줄게요. 풀마풀이니까 진짜 크게 말했어. 이런 모양이지 않겠냐? 설명이 이해되지? F예요. 근데 이제 문제 너무 크게 그렸어. 판사할 공간이 없잖아. 미치겠네. 너무 크게 그렸어. 문제를 읽어보면은 근데 이제 얘네가 원하는 게 그 절대값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 절대값. 절대값 생각을 좀 해주면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2점을 지나지 않겠냐? 절대값을 생각을 해주면. 맞지? 그럼 여기를 정점을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이 이해가 돼? 상황 알겠어?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이게 원래 그 F 그래프고 빨간색이 그걸 뒤집은 거야.
절대값을 붙여야 되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절대값을 씌운 거야. 파란색이 기존에 있는 F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자 천천히 갈게요. 이런 상황인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gt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그거를 풀마 1의 범위에서 적분을 칠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풀마 1에서 적분을 칠 거기 때문에 여기 벗어나는 부분은 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gt를 구한 다음에 gt를 적분을 치는데 그 적분하는 범위 자체가 풀마 1에서만 적분을 하잖아. 그러니까 풀마 1에 벗어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풀마 1을 벗어나기 때문에. 의도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gt를 좀 새롭게 한번 써볼게. 자, 천천히 갑시다. 자, gt는요 맥시멈 f예요. 일종의 요 범위에서의 맥시멈 f거든, gt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봐봐. 마이너스 1부터 t까지의 그 맥시멈이잖아. 정확히 말하면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맥시멈이잖아. 그러면 이제 파랑이랑 빨강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맥시멈이 1로 나오지 않냐? 설명 이해되니? 그러니까 t가, 다시 말할게. 예를 들어서 봐봐. t가 만약에 여기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가장 큰 거는 1이지.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건 이거죠. 만약에 t가 여기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거 이거지. t가 만약에 여기에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거 이거지. t가 여기야.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거는 이거면서 동시에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t가 마이너스 1부터 0에서 이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일 때 보면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이 절대값 그래프의 최대는 누가 봐도 1이라고. 설명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가 그냥 1이라고. 1.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는 1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근데 이제 t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보다도 여기서 지금 최대가 되지. 그렇지?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빨간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플러스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더 증가하지 않냐? 설명이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1을 넘어가면은 감소하지만 어쨌든 1까지는 계속 증가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은 오른쪽 끝에서 최대가 나오지 않니? 좀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런 게 좀 이해가 되나? 어려울 수 있어서 괜찮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땐 여기가 최대지. 여기까지 봐도 여기가 최대잖아. 누가 봐도 오른쪽 끝에서 최대가 나오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ft의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수식이 나오는지 이해가 돼? 근데 ft의 절대값인데 이 부분은 지금 f를 뒤집어서 올린 상황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f를 뒤집어서 올린 상황이니까 사실 그냥 ft가 아니라 마이너스 ft가 되겠지. 정확히 얘기하면 f를 뒤집어서 올린 거니까. 맞죠? 그럼 마이너스 ft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니? 마이너스 ft니까. 근데 이게 전체 범위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t가 원점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그런 거지. 원점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gt라는 거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플러스 1이고요. 요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ft라. 그럼 내가 gt까지 구해주면 너네가 설마 이거 못 구하겠니? 적분치는 이건 그냥 할 수 있죠. 잘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gt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적분치는 건 너네 몫으로 남길게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풀마 1 범위에서 적분치는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gt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 그래프 이해가 돼?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얘기해봐. 설명 다시 해줄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 이해되는 거 확실하니? 정리하시고, 정리한 사람은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정리를 해보고요. 정리가 됐으면 17번을 가자.
얘들아 너네 한 번만 더 물어볼게. 그 기말이 정확히 언제라고? 29, 완전히 6월 말인데? 야 그럼 생각해봐. 한 5월 한 달 뒤에는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한 2주 정도 잡으면 충분하나? 2주? 지금이 딱 한 달 남으시죠? 남았어요. 어? 지금 딱 42일 남았어요. 근데 너네가 그 2학년 때 기말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수월할 것 같아. 왜냐면은 3학년 1학기 내용이 공통수학이랑 내용 완전히 겹치지 않아? 너네 지금 막 인수분해, 뭐 2차 방정식, 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제곱근 막 이런 거 나오지. 그러면 오히려 도형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좀 무난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공통수학 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 완전히 겹치지 않나? 오히려 공통상을 하는 게 저기 중등부 쪽에서 내가 중등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교재를 만들고 있나 봐 지금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시험 대비 교재 나오면 같이 쓰자고. 그 전까지는 요제 끝내고 마플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할 수 있고 2, 3주를 놀 수는 없으니까 2주에서 3주 정도 그 다음 학기에 있는 걸 미리 땡겨 올게요. 스토어 마플을. 미적은 안 돼. 왜냐면 중간에 내용이 끊기기 때문에 마플을 땡겨 오고 기말 끝나자마자 미적분 들어간다. 알겠지? 그리고 전에도 얘기를 했었나? 수투랑 미적분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수투를 하면 미적에 도움이 되고 미적을 하면 수투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 사실 둘 다 미적이거든. 그러니까 수투랑 미적은 이름만 다른 거고 내용은 살짝 비슷해. 그러니까 미적분도 미적이고 이거 수투도 미적이잖아 사실. 대신에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금 너네들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수투에 나오는 미적분은 그 미적분을 하는 대상, 그러니까 함수가 다항함수에서만 미적을 하는 거야 수투는. 근데 미적분은 이제 더 다양해지거든. 예를 들어서 뭐 삼각함수, 다시 말하면 뭐 사인을 미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걸 미적분을 하고 아니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예를 들어서 뭐 로그 x를 미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그런 게 이제 섞일 수도 있고 섞이면 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함수가 더 다양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프도 좀 더 야릇한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다항함수에서는 보지 못했던 희한한 거 많이 나와요. 그래도 심화 미적 정도까지는 해야지. 그래 너네가 대학교 가서 더 수학하지. 고등학교 때 미적분이 약하면은 대학교 1학년 때 고생 엄청 많아. 내가 그 대학교 1학년 애들 많이 가르쳐봤거든. 하나같이 하는 말이야. 아 교수님 저 고등학교 때 수학 안 했어요. 문과 애들. 답이 없지. 가보자. 잠깐만 방금 17번. 자 17번이요. 가봅시다. 지금 보면 말이야 0부터 2까지 적분을 치는데 절대값을 붙이는 거랑 안 붙이는 거랑 마이너스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1번 조건의 뜻이 뭐 같아? 해석을 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 절대값을 붙이고 안 붙이고의 마이너스 차이가 난다라는 게 무슨 얘기야? 저게 그래프가 x축 아래. 그렇지, 음수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등으로 붙여도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냐. 그러면 두 번째로 2부터 3일 때는 이제 부호가 안 바뀌잖아. 그렇잖아. 그럼 2부터 3일 때 F가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닌가? 설명이 좀 이해가 돼? 그러면서도 또 원점을 지나가지 F가. 그치? 원점을 지나가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원점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2랑 3이 기준이 되는데 0부터 2일 때는 음수가 되고 2부터 3일 때는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지 않니? 이렇게 생겨야 이때는 음수가 되고 이때는 양수가 되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끝난 거 아닐까? 여기까지만 해도. 그럼 이제 fx 설정을 해줘야지. 근데 fx가 이제 2차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절편 두 개가 떨어졌죠. 원점이랑 2랑.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신에 최고창 개수는 양수라는 거는 확정이 된 거지. 그래서 A의 양수 조건 하나 주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냥 요거 적분 쳐서 마이너스 4로 맞춰주면 A값 나오잖아. 그럼 A값 나오면 F 나왔으니까 끝난 거지. 그럼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면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야, 언제쯤이면 수업하면서 마스크 벗고 수업하냐? 아씨. 마스크를 쓰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발음이 자꾸 꼬이는 거야. 여러분부터 이까지 적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을 친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마사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럼 이거 솔직히 그냥 방정식밖에 안 되잖아. 뭐 방정식 풀면은 A가 뭔가 나올 거잖아. A 나왔으면 끝났지. 뭐 그냥 fx 나오는데. 수영 혹시 뭐 헷갈리는 거 있어? 괜찮아? 네, 무난하죠? 용진이도 그냥 무난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지, 그렇지? 현태는 어떠니? 잘 따라하고 있니? 그냥이도 괜찮아? 어려운 부분 혹시 없어요? 혹시라도 있으면 얘기하고. 오케이?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편집합시다. 19번이요. 얘들아 이렇게 하자. 어차피 내가 오답 노트에다가 사인을 다 해야 되니까는 지금 오답 노트를 다 줘봐. 줘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저 밑에 몇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봐. 맞았어도 다시 한번 풀어봐요. 19번, 16번 저런 거 몇 개 좀 다시 한번 풀어봐. 여기 사인 좀 합시다. 그냥 그냥 쓰던 것만 다 쓰고 사인 좀 할게. 이제부터는 필기 노트에 쓰시면 돼요. 사인이나 좀 하자. 자, 7번에 있는 거 몇 개 남았으니까 저거 좀 더 풀어봐봐. 멍만 입지 말고 풀어봐봐. 아이 이런 헬프 화이트 땡큐. 아하이. 쓰지.
문제 몇 개 더 풀어봐. 지금 질문한 문제들 많잖아. 더 풀고 있어봐. 한 5분만 있다 하자. 3월 24일부터 지금까지 해야 돼. 야, 씨. 못 자르겠는데? 그냥 노트 줘. 필기 노트에다가 하면 되지 이제. 와, 정말 진짜.
가자. 자, 가봅시다. 19번 이거 해야 되지, 그치? 자, 19번 한번 가보자. 19번이요. 나름 도전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가봅시다. 그녀가 잠께 얘들아, 일단은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내실근이잖아. 다시 말하면 이제 네 번 만난다라고 인식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거랑 얘는 그냥 직선이지, 수평선이지, 수평선. 그래서 얘랑 서로 네 번 만난다라고 인식을 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fx의 그래프를 좀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제 프라임이잖아. 프라임이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뭐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지, 맞죠? 그럼 요거를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한번 좀 그려볼게.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확대해서 한번 좀 그려보면, 지금 기준이 되는 지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3이라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뭐 이런 데를 이제 확대를 해서 그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 마이너스 1,1을 지나가지. 그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2,7을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니까 이게 지금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르겠거든? 마이너스 3에? 얼마인지는 몰라요. 물론 이제 7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요 정도쯤이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근데 지금 풀마잖아.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을 그려보면 뭔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겠니? W를 뒤집어 놓은,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얘기해야 좀 편할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런 모양. M자. M자? 그쵸? 약간 그렇지? M자라고 합시다. M자 모양으로 나오지. M자 모양으로. 지금 흐름은 좀 알겠어? 그러니까 대략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요 수평선이랑 4번 만나야 되거든? 요 파란색 곡선이랑 4번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눈에 들어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간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얘네가 원하는 만큼 4번을 만난다고. 이런 모양으로. 오케이? 이렇게 4번을 만나요. 그러면 지금 요 점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요 점을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야. 4번을 만나려면은. 그럼 이제 K 값의 범위는 당연한 얘기지만, 잠깐만, 크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K 값의 범위는, 그러니까 1부터 물음표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왜? 어디가 안 되는데? 저희 책에는 현재 FE가 7 나와 있잖아요. 저희 책에 F-3이 4 나와 있어요. 문제가 다른데요. 그리고 뭐지? DX가 0보다 크다. F-3, 2, 4. 아니야. 그래. 그냥 이대로 갑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 어차피 문제 개형은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너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봐. 어차피 문제의 맥락은 똑같으니까. 알겠지? 그럼 약간 오차가 좀 있는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비슷하니까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면 되지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자, 아무튼 일단 요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칠판에 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아무튼 이제 맥락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4번 만나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4번 만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2점, 그러니까 2점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2점? 그러니까 2점을 구하는 게 포인트지. 그치? 근데 우리가 조건 중에 아직 이거 안 썼잖아. 다시 한번 써봐야지. 저거 그대로 조건 치면은 그냥 F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조건을 그대로 쳐주면.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적분을 딱 쳐서
여기를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적분을 쳐주면. 그러면 F2는 7이지. 그치? 됐어?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빠져야 돼? 4만큼 빠져야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그 물음표가 이제 4가 됐던 거야. 설명 이해가 되니? 확실히?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여기 물음표가 4였다고. 근데 K에 또 정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정수 K라고 하니까 2랑 3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자, 2개만 더 풀고 다음 단원으로 좀 넘어가자. 넘어갑시다. 2개만 더 풀고요. 16번 가보자 한번. 이게 바이블 교재가 좀 바뀌었나봐. 파일이랑 근데 내 책이랑은 똑같은데? 내 책은 이렇게 나와있거든? 이게 진짜 바꿨나봐.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교재가? 다르냐? 모르겠다 나.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맙시다. 자, 16번이요. 자, 16번. A는 양수. 야, 일단은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그 가로 안에 x-b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x에다가 b를 한번 넣어봐. 그러면 f0이지. 그치? 그 다음에 x에다가 a 더하기 b를 넣으면 여기가 a로 나오지 않아? a 더하기 b를 넣으면? 그럼 차라리 이렇게 바꿔놓고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괜찮니? 이거 바꿔놓고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저기 f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자, f 그래프를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겠니?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맞지? 이렇게 생겼고 당연한 얘기지만 원점 풀마 A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맞죠? B는 뭐지? 아, B에서 극대라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극대는 여기가 극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B다, 여기가. 설명 이해돼? 여기가 극대니까. 맞아. 그녀아 정신 차려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다시 보면요. 꼴랑 4명밖에 없어서 자면은 바로 티가 난다고. 마이너스 B부터 플러스 A인데 얘들아 혹시 전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그 3차 함수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원점이 변곡점이거든?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이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극대랑 극소를 연결하는 그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두 개 서로 같은 말이야. 그래서 3차 함수에서 극대랑 극소를 연결한 이 중점을 이제 변곡점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인 모양이니까 여기 극소에서는 마이너스 B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B에서 극대, 마이너스 B에서 극소예요. 이런 거 이해가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적분하는 거지. 그치?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B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달아주고 0부터 A까지는 플러스 달아줘야지. 맞죠? 아, 그럼 여기는 이미 나왔네. 여기 B라고 나와있지 않아? 문제를 읽어보면은 여기 있잖아. 0부터 A까지 적분한 게 B라고. 여기 끝에는 나와 있는 거지, 그치? 여기 하나 해결된 거고. 그럼 이제 요거만 해결하면 되는 거네. 요거만.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적분해. 잠깐만요. 잠깐만.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게 이제 A잖아.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잠시만 쉬운 말이 맞는데 적분을 하는 게 이제 B잖아. 그러면은 얘를 다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 빼는 거지. 다시 말할게.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빼면은 당연히 이 부분만 남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뺀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b부터 0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0부터 b로 바꿔주면 어차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점 대칭인 모양이니까 바꿔주면 여기가 b 빼기 a로 바뀌지 않겠냐? 맞지? 아 그냥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대로 들어가면 되네. 그럼 마이너스 b부터 적분 치면 a 빼기 b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봐. 설명 다 됐어? 한 문제 풀 때마다 계속 확인한다. 됐지? 간다잉. 12번. 생각보다 오늘은 연습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사인을 해서 볼까? 자, 12번이야. 문제 한번 읽어봐. 다들 맞았나? 12번은? 자, 12번 한번 가보자. 그래프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너 어떻게 풀었어? 용준이랑 시호는? 요거? 저요? 그냥 말로 한번 좀 해봐. 어떻게 했는데? 저는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오. 그치? 혹시라도 이거 fx를 막 수식으로 막 구하려고 막 이런 거 한 건 아니지? 혹시라도 그치? 그렇게는 안 했지?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프라임 그랬어. 자, 프라임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좀 다 나눌게요. 0부터 1이랑 1부터 3으로 좀 다 나눌게.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일단 자르고 가자. 근데 F'이 여기서는 지금 증가를 하잖아. 여기서는 지금 감소하는 모양이고, 그래서 0부터 1일 때는 저 도함수가 양수야. 맞아? 도함수가 양수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1부터 3일 때는 도함수가 음수지. 도함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미분이랑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고요. 다 풀었네. 현재도 따라오고 있니? 요거 함수값 몇 개만 대입해서 3개 다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 단원에서는 더 이상 물어볼 만한 무언가가 없죠? 시간 되게 많이 갔다. 10분 남았어. 다 됐지? 넘어가자. 다 된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9단원 가자. 넘어가자. 9단원은 이제 정적분과 함수인데 여기는 개념에서 그렇게 크게 설명할 만한 뭔가가 없거든, 사실은. 그냥 책에 있는 거 보면서 하나씩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개념을 내가 따로 설명해 줄 만한 내용이 크게 뭔가가 없어요. 아, 바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제가 없네. 여기 예제가 없어.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 프로젝터를 요런 거로 좀 설명해 주면서 거기 보면은 얘들아 이렇게 예제 같은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279쪽에 밑에 이그젠플 같은 거 이런 거 보이지? 그치? 요런 거는 좀 책을 보면서 갈게. 여기 PPT에 예제가 안 나오거든? 지금 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거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고 밑에 있는 예제를 좀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거의 뭐 적분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녹화를 다시 하자.